이제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자. 자, 6번 문제를 보니까 6번 문제는 A의 5분의 2와 B의 6분의 1이 똑같을 때 A는 B의 몇 배인가요? 하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면 일단은 A가 비교하는 양이네. 그치? A는 B의 몇 배인가요? 우리 B는 기준량이라고 했지. 기준량, 기준이 돼. B가 기준이야. B가 마치 잣대 같은 거지. 그치? B의 몇 배가 A가 되나요? 우리 비와 비율에서 했던, 이거 비교하는 양인 거야. 그치? 비교하는 양이고, 얘가 기준량. 이 몇 배는 뭐지? 몇 배는 비율이지. 비율. 그래서 우리가 기준량의 몇 배를 하면 비교하는 양이 나와요.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치? 음. 뭐 이런 말이 용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졌으면 좋겠어. B의 몇 배가 A인지를 묻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잖아, 이런 거. 자, 이만큼이 있고 아, 얘가 있고 얘가 있어.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 얘가 좀 더 길게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얘가 A래, 얘는 B래. 얘가 딱 이렇게 여기 두 토막, 얘는 한 토막.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서로 비교할 때 비교하는 방법이 A는 B의 몇 배인지, B는 A의 몇 배인지,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 얘기인 거야. 예를 들어서 얘 A잖아, 그치? A가 B의 반토막 정도 되잖아요. 반토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A는 A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면 B를 잣대로 생각하면 A는 B의 반토막이야. B의 2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또 만약에 B는 하고 A를 기준으로 하면 B는 A의 2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장을 읽고 뭐가 기준이지? 이렇게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볼 거는 같아. 뭐하고 뭐가 같아? A의 5분의 2와 B의 6분의 1이 같아. 같아. 그럼 등식으로 만들면 되겠다. 그치? 등식으로 만들어 봅시다. 음, 이제 선생님 설명 없이도 슥슥슥 풀어내는 걸 보고 좀 기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겠지만, 자, 봅시다. 또 A의 5분의 2와 B의 6분의 1이 같아요. 이렇게 등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A는 하고 정리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를 5분의 1로 나누면 될 거잖아. A만 남겨두고 5분의 1을 제거해야지.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뭐야? 나누는 거지, 그치? 5분의 2가 있으니, 곱하기 5분의 2가 있으니, 나누기 5분의 1을 하면 되지. 뭐, 더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 2분의 5로 곱하면 되지. 대신 말해서. 그치? 그럼 여기다도 2분의 5로 곱하면 되지. 그치? 그러면 이거 뭐, 싹싹싹 없어지고 A만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B의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B의 12분의 5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푸는 걸 이렇게 가서 봤더니 어떤 친구는 이렇게 출발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A 대 B구나 이렇게 이거 비례식으로 만들어서 풀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같으니까 B랑 곱해지는 6분의 1은 내양으로 A랑 곱해지는 5분의 1은 외양으로 이렇게 해서 얘를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간단한 자연수 비로 만들었으니 얘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30을 곱하고 30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약분하고 정리했다는 것이죠. 그쵸?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5대 12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그치? B를 12로 봤을 때 A는 5예요. 그래서 12분의 5예요. 그래서 A는 B가 12일 때 A가 오니까 B의 12분의 5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접근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어, 아주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이런 방법도 썼어요. 어떻게? 이렇게 라인을 그리더라고요. 이렇게. 음.
그리고 여기에 또 라인을 길게 그려가지고, 어, 선생님 이거 A고요. 이거 B예요. 그래서 A를 5개로 나눴거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토막으로 나눴어요. 그럼 그중에 5분의 2면 여기잖아요. 그래서 A의 5분의 1가 이만큼인데 B의 6분의 1하고 같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B의 6분의 1, 여기는 B의 6분의 1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B의 6분의 1이 A의 5분의 1이랑 같아요. 그러면 A 2칸이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 한 칸은 B의 12분의 1하고 같겠네요. 이렇게. 그치? B의 12분의 1하고 같겠네요. 잘 안 보이나? B의 12분의 1과 같아요. 그치? B로 치면, 12분의 1에 해당되는 게 요만큼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B의 12분의 2지요. 이렇게. 그러면 A가 지금 요만큼이니까 여기가 지금 몇 칸이 왔어요? 5칸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면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5겠어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가지고 하는 친구도 봤습니다. 이 방법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미지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친구들도 어, 아주 좋죠.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 가지 자기만의 방법을 또 찾아서 해결해 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죠. 자, 그 다음 문제는 3,750m 떨어진 두 지점에서 명수하고 정연이가 자전거를 타고 서로를 향해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그리고 서로 마주본 상태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 어, 보고 싶은 친구가 서로 저기 있어서 달려오고 있어. 만나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몇 분 후인지 시간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문제 지금 이미지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서로 지금 떨어져 있다고요. 떨어져 있어요. 얼마큼 떨어져 있어요? 3,750m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50m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명수라는 친구가 둘 다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대. 자전거를 타고 와요. 이렇게 이 친구는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서로 마주보면서 달려오고 있어. 짜자잔 따르릉 따르릉 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와서 짠 만났어. 그런데 한 친구는 얼마큼? 그렇지. 명수는 1분에 70m를 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현이는 훨씬 빨라. 싱싱싱싱 1분에 180m를 오고 있다는 거야. 두 배 이상 빠르죠,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니까 1분에 오는 가까워지는 거리는 서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70과 180을 합한 것만큼 1분에 다가오겠죠. 그렇죠? 이만큼 다가오겠죠. 그렇게 해갖고 몇 분을 왔을 때 3,750m가 될까요? 이렇게. 자, 우리 이제 뭐 거의 그 네모를 미지수 x로 쓰고 있으니까 x분 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치? 자, 그럼 x는 결국 뭐니? 3,750을 뭘로 나누는 거? 250으로 나누는 거지. 그치? 250으로 나누는 거니까 자, 여기 떼버리고 생각할까?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자,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5라고 하는 수는 100 속에 4번 들어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25로 그냥 바로 나눠버리죠. 그죠? 25가 한 번. 그렇지? 300 속에는 25가 12번 들었겠다. 그치? 왜냐면 100 속에 4번 들었으니까. 그럼 75 속에는 25가 3번 들었으니까 15번 들었네요. 그쵸? 세로셈 안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제도 어떤 친구랑 수업하는데 세로셈을 안 하면 자기는 잘 못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계속 세로셈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를 자꾸 분해하고 결합하고 하면서 이렇게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쉽게 하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해봐야 익숙해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15분은 이렇게 또 걸리는 시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음. 뒤로 넘겨가지고 한 3일차쯤 뒤로 넘겨가지고 보면 이런 문제가 또 나와 있어. 유형이 조금 달라지는 거지. 이거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 자, 뭘 안 알려줬어? 어, 거리를 안 알려줬어. 그렇지만 또 분석과 정연이 분석, 명수 분석은 그대로네. 그치? 등장하는 인물도 명연이, 정연이 똑같고 분석도 똑같은 아이들이네. 그런데 두 사람이 이번에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가와서 짠 만난 게 24분 후에 만났다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떨어져 있던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하는 문제. 이 문제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앞서서 공부했던 거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식을 만들어내면 되겠잖아. 문제는 자전거 그림도 안 그려도 되지. 자, 식은 똑같지. 어떻게? 70 다가와요. 1분에. 그쪽에서 180 다가와요. 정연이가 둘이 싱싱싱 따르릉 따르릉 왔어요. 몇 분이 지났어요. 24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둘이 짠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네 이거 그냥. 그죠? 더하고 곱해주면 되는 문제였네. 그쵸? 250 곱하기 뭐예요? 24라고요. 그쵸? 250이라는 쉬운 수는 늘 우리한테 즐거움과 반갑죠. 그쵸? 즐거움을 주죠. 250의 4배는 1000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24라고 하는 수는 4, 6, 24니까 우리는 이렇게 갈라서 계산해 보는 거죠. 250의 4배는 1000, 1000의 6배니까 6000 이렇게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두 아이는 처음에 6000m 떨어져 있었네요.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아주 심플한 문제네요. 그쵸? 배운 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일단 적용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저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도전하세요. 이제 8번. A, B, C, D, E, F 6명이 있는데 청소당번 2명을 뽑는 방법은 몇 가지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하면서 선생님이 궁금한 거 있어요. 자, 2명이 줄 서는 방법 몇 가지죠? 2명이 줄 서는 방법. 2명이 줄 서는 방법. 그러니까 A랑 B 2명밖에 없어. 그러면 2명이 줄 서는 방법은 뭐야? A 앞에 서고 B 뒤에 서고 B 앞에 서고 A 뒤에 둘이 줄을 바꾸는 거 이거지 그치? 3명이 줄 서는 방법은 A 맨 앞에 섰어.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C가 와. 아니면 C가 먼저 와. 그리고 B가 와. 이럴 수도 있고 B가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가 먼저 오고 C, A 이렇게 둘이 바꿔 쓸 수도 있어. 또 C가 왔어. 맨 앞에. 나도 맨 앞에 서고 싶어. 왔어요. 그러면 A, B, A 다음에 B, B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세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은 이렇게. 어때? 뭔가 패턴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네 사람이다. 그러면 봐봐. A, B, C, D. 네 사람이 누구라도 맨 앞에 올 수 있으니까 가지가 네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 그지? 그 다음에 여긴 뭐야? 세 가지 뻗어나가겠지. 이렇게. 맨 앞에 선 사람 빼고 남은 세 사람이 그 다음에 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만약에 A 다음에 B가 오고 C가 오고 D가 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A 왔고 B 왔고 그 다음에는 C하고 D 중에 오겠지. C하고 D 중에 오겠지. 그 다음에 C 다음에 D가 온다면 D 다음에 C가 오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게 바로 줄 서는 방법을 찾는 건데, 패턴을 보자고. 수학은 패턴이지. 그치? 수학은 패턴이지. 패턴을 알면 우리는 그걸 이용해서 금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떡하지? 발견이 되었니? 가지를 봐봐. 쭉쭉 뻗어나가는 이 가지를 봐봐. 이 가지 있잖아. 이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그래서 이 가지 모양의 그림을 수형도라고 해. 나뭇가지 숫자를 써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이다. 가지 모양으로 뻗어나간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 가지만 좀 보자, 얘들아. 가지만. 자, 이 가지가 맨 첫 번째 두 사람이 줄 서는 경우에는 맨 첫 번째 두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뻗어나갔어요. 두 가지가 뻗어나가서 다시 또 한 가지씩 뻗어나갔어. 그래서 2 곱하기 1인 거야. 그래서 두 가지가 생긴 거야. 그 다음에 세 명이 줄 서는 방법은 맨 처음에 세 가지가 뻗어나갔지.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씩 그 다음 편에는 뭐지? 두 가지씩 뻗어나갔지. 마지막에는 한 가지씩 뻗어나갔지. 요만큼이야.
세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이지. 네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이 다르겠어? 아니, 똑같아. 똑같아. 네 사람이 맨 처음에 네 사람이니까 네 가지가 뻗어나가지. 그 다음에는 세 가지씩 뻗어나가지. 왜? 한 사람을 정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람까지 정해졌으니까 세 번째 사람 결정할 때는 두 가지. 그럼 마지막에 한 사람이 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네 사람이 줄 서는 거는 맨 처음에 네 가지 경우, 한 사람이 정해지면 세 가지, 또 한 사람이 정해지면 두 명 중에 하나, 마지막에 한 사람, 이런 식으로 줄 서는 방법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 이거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6명 중에 이번에는 6명이 다 줄 서는 건 아니고 줄 서는 거랑 똑같아. 이걸 이용할 거라고. 그치? 그래서 2명만 뽑을 거야. 2명만. 그럼 첫 번째 사람 뽑아. 두 번째 사람 뽑아. 그럼 첫 번째 사람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생겨? 그래서 6가지가 생기지. 6명 중에 누구라도 올 수 있거든. 6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는 6가지 경우가 생겨. 한 명을 뽑았어.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어? 어, 이 A라는 사람을 뽑았어. 그러면 남은 사람은 B, C, D, E, F 중에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5가지 경우가 생긴다. 그런 얘기야. 그런 식으로 나뭇가지가 5개가 뻗어나갈 거다. 그 얘기지. 그러면은, 6, 5, 30, 2명 뽑았네? 그런데 이거는 회장, 부회장이나 뭐, 음, 주장, 부주장, 뭐, 이런 게 아니야. 뭐야? 그냥 총선 당번이야. 그래서 A랑 B를 뽑을 때랑 B랑 A를 뽑을 때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똑같은 경우가 두 가지가 생겨. 두 사람 뽑았는데 이 두 사람이 순서 바꿔도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얘를 1로 나누는데, 선생님이, 2로 나눠. 그런데 선생님이 일부러 2 곱하기 1이라고 써주거든? 왜 그러냐면, 2명을 뽑았는데, 그 2명이 줄 서는 방법, 2명이 똑같은 사람이 줄 서는 방법이 2 곱하기 1이잖아. 그치? 같은 게 두 번 나와.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눴어. 어,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아예 곱하기를 안 써주고 이렇게 했지. 그러고서는, 그러면 나눠가지고 총 15가지가 나오네요. 맞아. 15가지야. 이렇게 구했는데, 3명 뽑으라 그러니까 헷갈려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2명이 줄 서는 방법은 2 곱하기 1이야. 이렇게 일부러 써주는 거야. 이 다음 문제에서 왜 그러는지 바로 확인해 보자. 이 문제는 그래서 답은 15가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자. 그 다음 문제를 봤더니, 음, 3명 뽑으라는 거야. 이때 이런 오류를 범하더라 이거지. 3명이요? 그러면 6명 중에 한 명은 6가지. 5명 중에 한 명이니까 5가지. 남은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4가지. 그런 다음에 일어 나눠버리지? 이렇게. 안 돼. 그런데 안 돼. 잘못한 거야. 어떻게? 봐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한 명 뽑고, 2명 뽑고, 3명 뽑겠습니다. 그러면 6명이니까 6가지, 한 사람 뽑을 때 6가지 경우, 그리고 한 사람을 뽑고 나니까 5가지 경우, 두 사람을 뽑았으니까 4명 중에 한 명이니까 4가지 경우가 생겨요. 근데 A, B, C를 뽑았다. A, B, C를 뽑는데 그 A, B, C 세 사람이 막 어떤 순서로 있어도 다 똑같은 경우야. 그래서 세 사람이 줄 서는 경우로 나눠주면 된다고. 세 사람이 줄 서는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 좀 전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나왔잖아. 그치? 우리가 수용도로 배워봤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된다고요. 3명 뽑을 때도 또 2로 나누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2, 3은 6이니까 약분 해가지고 어때요? 아, 남은 것이 5, 4, 21로. 그래서 20가지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되 이미 배운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물론. 그렇지만 조건이 살짝 변했으면 변한 조건이 뭔지 한 번쯤 눈여겨보고 그러면 이 아는 걸 어떻게 활용하지? 이렇게 잠깐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까요? 5명 중에 3명 뽑는 거? 이제 이거는 패스. 여러분들이 빨리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쉽지? 쉽지? 자, 당연히 어떻게 했겠어? 5명이니까 5, 4, 3 했지? 그리고 어떻게? 3명이니까. 3명이 줄 서는 방법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 약분해서 2도 약분해서 남은 건 10이네요. 10가지 경우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엄청 쉬워졌죠? 네. 빠르게 패스. 자, 그러면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x각을 구하라는 거예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데, 뭐 조건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조건을 잘 봐야 돼요. 조건 안에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늘 다 들어있어요. 자, 제일 먼저 이 문장 안에서 뭐예요? A, B와 B, C가 길이가 똑같대라고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A, B하고 B, C가 길이가 같아요. A, B 6이에요. B가 거기까지 안 갔네. 중간에 A, B가 어디까지? 여기까지요. 그다음에 BC는 여기까지요.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으면 이렇게 생긴 ABC라고 하는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네. 이걸 알려준 거네.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면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은 두 개의 밑각으로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네. 이것도 이제 조건으로 중요한 조건이죠. 자, 놓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가 45도라는 것도 알려줬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큰 삼각형이 왜 나왔을까요? 나온 이유가 또 있겠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준 거죠. 이렇게 생긴 선생님이 지금 파랗게 연결하고 있는 이 삼각형, 직각 삼각형에 지금 여기 C각 있잖아요. C각의 크기를 알려주는 거야. 이게 60도래요. 그 다음에 이쪽은 90도래요. 그러면 여기는 30도네. 그쵸? 삼각형의 세각압은 180도니까. 그러면, 이거 30도면 이쪽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쪽에 각도 30도네. 그쵸? 그럼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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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면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에 지금 밖에 있는 각 있잖아요. 외각. 여기 있는 요 각 말이에요. 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각에 해당되겠죠? 요 삼각형의 이 외각. 외각은 안에 있는 30도, 30도를 더한 거랑 같잖아요. 이거 막곡지니까 똑같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60도라는 얘기네. 맞지? 그럼 여기가 60도, 그럼 여기 45도,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을 이제 봐야겠어요. 그죠? 이 조그만 삼각형을 봐야겠어요. 이 조그만 삼각형도 삼각형이 여기저기 오밀조밀 많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이 조그만 삼각형을 쫙 이쪽 뻗으면 이 X각은 이 조그만 삼각형의 또 외곽이 되는 거네. 그치? 좋아. 그러면 이 X각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60도와 45도를 더하면 된다. 그치? 60도와 45도를 더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답이 나왔네요. 105도요. 105도요. 그렇지? 105도였구나. 그치? 야,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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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발견해 나가는 기쁨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 문제 볼까? 벌써 해결했으니까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넓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른 반, 어떤 반 친구들을 봤더니 이런 생각을 했어. 선생님, 저는 이렇게 사각형이 눈에 보이네요. 직사각형에 또 가로, 세로도 딱 눈에 띄고,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을 빼려고요. 그러면은 저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는 그렇게 곱하고 빼고를 안 하고 그냥 여기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주어진 조건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선생님 저는 4cm를 밑변으로 하고 여기 6cm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 하나 구하고 그다음에 또 위쪽으로는 여기 밑변을 3cm로 하고 10cm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구해서 둘을 더해줄 생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죠.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높이가 바깥쪽으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도 다 훌륭한데 우리가 해보면 어때요? 우리가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간편한 방법, 좀 더 손쉬운 방법, 과정이 좀 덜 복잡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그렇다면은 이제 뭐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이렇게 해볼까요? 1번 삼각형은 3 곱하기 10 나누기 2 삼각형이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은 4 곱하기 6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겠군요. 그렇죠? 미리 나누고 계산하면 좀 더 수월하죠. 자, 미리 나누고 계산하면 수가 작아져서 좀 더 수월하죠. 네. 그래서 27 이렇게 넓이를 구했답니다. 어때요? 심플하지요? 네. 자, 여러분들이 요즘에 선생님 설명 안 듣고 제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스톱. 제가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의지 칭찬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늘 응원합니다.